독일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현지 시간 19일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50여 개 나라 국방장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미국 주력 전차인 에이브럼스 전차가 곧 우크라이나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putting this long-term commitment into action today. American M1 tanks will be arriving in Ukraine soon. That will add another formidable armor capability to join the Leopards that are already on the battlefield.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의 에이브럼스 전차 31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시작된 우크라이나군 약 200명에 대한 에이브럼스 전차 운용 훈련도 최근 끝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에는 강력한 위력과 함께 환경 유해성 논란도 있는 열화 우라늄탄이 장착됩니다.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메로우 신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다른 국가들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동시에 신속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I also briefed our colleagues on the latest battlefield updates and outlined the urgent need by the end of the year, and since we are actively preparing for the winter. 러시아의 강력한 방어선에 막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3개월이 지나도록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이브럼스 전차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 지원이 겨울이 오기 전 우크라이나군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난 미국 국무장관과 중국 국가부주석, 북한 도발, 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 해협 분쟁 등을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I think it's a good thing that we have this opportunity to build on the recent high-level engagements that our countries have had to make sure that we're maintaining open communications. 블링컨 장관은 미국 이익에 맞춰가며 중국과 이견을 논의하겠다. 한정 중국 부주석은 미중 관계 발전에 미국이 더 구체적 행동을 하라고 촉구하며 기싸움은 여전히 팽팽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12시간 릴레이 회담을 가진 뒤 이틀도 안 돼 이뤄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후 곧바로 러시아로 날아가 중러 외교장관 회담을 이어가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며칠 새 미중러 고위급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할까 경계하며 둘을 떼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I would not put Russia and China in precisely the same box on the question of North Korea. 반면 중국은 중러 협력은 제3자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거라며 미국의 견제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를 맞받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에서 러시아 이익이 고려돼야 한다는데 중국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을 관망 중인 중국을 러시아 편으로 더 묶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안보 분야 고위 인사는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 베이징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당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의 답방을 요청했는데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약 7개월 만의 회담입니다. KBS 뉴스 송락입니다. 최근 미중 간 잇따른 장관급 만남에 이어 최고위급 회담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인데 이들은 양국 최고위 외교안보 참모입니다. 넉 달 만에 지중해 휴양지 몰타에서 이틀간 만난 이들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제는 미중 양자 관계의 주요 현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문제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전화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보내는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었느냐, 또 중국이 타이완과 관련해 실질적인 요구가 있었느냐와 같은 직접적인 질문에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대화 유지와 중요한 차이점의 해결이 먼저라는 겁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양국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진 않지만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상황 변화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은 양국 관계에서 타이완 문제는 레드라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도 두 나라는 앞으로 몇 달간 고위급 접촉과 주요 분야 협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11월 에이펙 회의에서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지만 지금으로선 알려줄 게 없다고 답해 추가 대화가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북러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가 자국 매체를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은 인터뷰에서 한 달 반 전 탄약 제공이 합의된 후 선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언급한 한 달 반 전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던 시점과 맞아떨어집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쇼이구 장관을 직접 안내하면서 북한의 신무기들을 소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신형 무장 장비들을 돌아보셨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제공한 증거라면서 위성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We obviously condemn North Korea's actions and we urge North Korea to cease these deliveries to Wagner immediately. 지난 7월 말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반입되는 걸로 추정되는 탄약을 확보해 러시아를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의 국방산업 종사자가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 수출용 무기를 생산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도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건네진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러 정상회담으로 무기 거래가 본격화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이하경입니다.